이런 설명문이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A라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을 때 A라는 부분의 2% 상승, 또 B라는 부분의 1% 상승이라고 했을 때 A라는 부분이 B라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크기가 상승했다. 이러면 마저 틀려. 내가 틀리니까 문제를 냈겠지. 자, 이게 너네들을 설명문에서 제일 많이 속이는 방법이야. 여기에 만약에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 A 집단의 규모가 1000이야. B라는 집단의 규모는 10,000이야. 자, 이랬을 때 2%면 몇이에요? 20밖에 안 되지. 여기는 100이지. 자, 이렇게 된다면 A와 B 중에서 뭐가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된 거야? B가 더 많이 증가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설명문은 이런 걸 속이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도표화를 시킨 건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보잖아. 문과는 이런 게 이제 지문에서 나와요. 대부분 사회문화라는 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대부분 설명문이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이런 거에 익숙한데 이과 학생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설명문에서 중요한 건 어미를 잘 보시라는 거야. 높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주어가 어디까지며 그 어디까지가 높은 건지, 낮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주어가 높은 건지 주어가 낮은 건지, 목적어가 높은 건지 목적어가 낮은 건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설명문의 묘미는 그거야.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이걸 파악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문장은요, 주어 플러스 뭐야? 동사 플러스 목적어.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야.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야. 그치? 나는 보았다 친구를? 이거야? 나는 친구를 보았다잖아.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를 모르니까 설명문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다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주어를 파악할 때는요, 얘랑 무조건 맞춰봐. 나는 보았다. 이게 말이 되면은 주어를 내가 잘 찾은 거야. 근데 말이 안 돼. 이거를 그냥 목적 뺐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글은 잘못 써진 거야. 그거를 파악하시면 설명문을 파악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부터 보시면 그 A는 아까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B,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도 몇 번을 읽어봤어요. 몇 번을 읽어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너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을 아시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가 주어와 목적어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동사가 어디까지가 걸리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 그리고 하나의 개체가 동사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목적어가 동사에 걸리는 건지 그것도 파악하시면 돼요. 내용은 굳이 아마 안 읽어봐도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의 기능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N항원은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새로 복제된 바이러스가 세포로부터 방출된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중요한 기능은 누가 하는 거야? 바이러스가 하는 거야? N항원이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N항원이 중요 기능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설명문의 대부분이야. 설명문도 그렇고 논설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시면 논문 같은 거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구분 못 하시면요, 논문 못 읽어요. 세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죠. 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준 거야. 이거는 선생님 뭐 설명해 줄 게 없어. 나도 여기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배경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대로 이건 설명만 한 거야. 그죠? 근데 요 세 번째 단락은 문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뭔지는 아시지? 다들 한 번씩 겪어봤겠지?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있어? 없어? 다들 한 번씩 걸려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생명을 빌리는 삶을 유지할 것인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숙주에 해당하는, 숙주가 뭔지 아시죠? 어미가 되는 것들. 그리고 주로 이제 바이러스의 어미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의 몸이 되겠지.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글이 참 웃긴 게요. 나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사람의 몸이 숙주일 것이다. 근데 처음에 코로나 시대 때도 처음에 나왔었던 코로나는 델타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델타는 하기도라고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었던 거고, 그게 중간에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델타와 오미크론의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된 거거든. 근데 이게 변이가 나는 사람 몸에서 사람 몸으로 변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 지금 이 글을 읽어보면은 사람에 있었던 변이와,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합쳐져서 사람과 동물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동물한테는 덜 치명적이고, 인간한테는 치명적이고, 또 인간한테는 덜 치명적이고, 동물한테는 치명적이고, 이런 식의 변이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쇼킹했던 글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뭐 이렇게 사람이 세포에 접근하여 H항원이 세포막의 시알산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세포막에 둘러싸인 세포질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활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다의 주어가 어디야? 시작한다의 주어를 찾아봐. 응? 생활사를 할 때 를인데 이건 주어라고 할 수 없지. 이건 목적어지. 뭐가 시작하는 거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시작한다. 어떻게? 숙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포에 접근해서 H항원이 세포막이 시알산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세포막에 둘러싸인 세포질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겠어?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야. 그런 걸 찾아내는 거야. 설명문은. 꼭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찾는 훈련을 좀 하세요. 바이러스는 이게 주어가 되겠지. 바이러스는 몸으로 8개의 게놈을 방출하며 방출된 RNA 게놈은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복합체와 결합하여 세포의 핵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이러스지. 어떤 것들과 막 이렇게 복제되고 뭘 하면서 이동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 딱 보면요,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게 이렇게 방출된 RNA 게놈이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설명문 문제 방식이야.
다음 세포액에서 RNA 게놈은, 자, 이제부터는 요 RNA 게놈이 주어가 되겠죠. 바이러스가 주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 게놈은 뭐 어떤 거 단백질이 사용되며 게놈으로 요렇게 게놈으로 복제된다. 그러니까 요 세포액에서 RNA 게놈이 요렇게 복합체 게놈을 만들기 위한 RNA 게놈으로 복제된다. 요게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거. 요거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복제 단백질은 이번에는 이 복제 단백질 그것이 이렇게 H항원과 N항원을 외부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와 서술어를 쭉 찾으시면 이 내용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단락. 자,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항원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항원 변이가 두 가지가 있대요. 뭐 항원 대변이와 항원 소변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항원 대변이는 인간과 가축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숙주를 감염시키고 각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 숙주의 세포에 동시에 감염됐을 경우 어쩌고저쩌고 각각의 어쩌고저쩌고 게놈 간의 재조합이 일어나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항원 대변이는 숙주의 면역 체계에 매우 생소하다는 점에서 팬데믹, 즉 전세계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항원 대변이의 변이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유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소변인, 요 소변이는 요거는 오류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오류를 고치는 기능이 없는 효소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항원 변이는 신형 독감 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항원 변이의 종류와 그 항원 변이가 어떤 식의 중요한 점을 갖고 있느냐. 특히 백신 개발은 항원 변이를 고려하여 이전 백신보다 효과가 높은 새 백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여기 전까지가 항원 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 항원 변이 때문에 항원 변이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백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항원을 예측해서 나중에는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용을 다 보신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H항원과 결합 과정에 대해서 H항원과 세포막이 씨알산 수용체의 결합, 이것이 바이러스 세포질로 유입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복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여러분도 한번 거기다 정리를 해보세요.